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루이스 세풀베다는 소설을 비롯한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발표하며 폭넓은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특히 환경과 소수 민족 등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다. 루이스 세풀베다는 1949년 칠레에서 태어났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당시 많은 칠레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오로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노체트의 독재를 피해 망명했다. 그 후 수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일을 하다가 1980년 독일로 이주, 1997년 이후에는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은 행동하는 지성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가 긴 여정 같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 보고 들은 한 인간의 삶을 예민하고 감수성 넘치는 언어로 형상화한 소설이자 개발이라는 미명을 내세운 인간들에 의해 그 처녀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아마존을 위한 서사시이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은 여러 에피소드들이 단편처럼 흩어져 암시처럼 전개되다 어느 순간에 한 사건으로 집중되고 그 순간부터 인간과 동물의 싸움으로 압축되면서 극적인 긴장감과 함께 대절정에 이르는 작품이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노인이 치렀던 싸움이 결국은 물고기와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벌임으로써 도전하는 자만이 해낼 수 있다는 위대한 인간의 승리를 확인했다면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가 치러야 했던 암살팽이와의 싸움은 뇌금 앞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의 근원을 찾아 나선 행위이며 그 행위를 통해 오로지 승리만을 좇는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위선에 찬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읽어볼까요? 의사 선생님, 좋은 술을 마시면서 얼굴은 왜 찡그립니까? 그래도 이 술이 창자 속에 든 기생충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은 술병을 받아들면서 우거지상을 짓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말했다. 연애소설인가요? 치과의사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아픈 얘긴가요? 노인이 다시 물었다. 영감은 옥노아 울고 말걸. 치과의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나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연인들도 그들만큼은 사랑하지 못했을 거요. 서로가 슬픈 일을 겪는가 보군요. 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소. 치과의사는 노인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책장조차 넘기지 않았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늙음이라는 무서운 독에 대항하는 해독제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읽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숱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이야기였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책 한 권 갖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무기를 보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고독이라는 짐승에게 잡혀있음을 절감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쓸쓸한 강당에 찾아와서 하고 싶은 말을 몽땅 내뱉은 뒤에 유유히 사라지는 교활하게 이를 데 없는 짐승 같았다. 그때서야 노인은 눈앞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인간이었다. 맞아, 그 짐승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섰던 거야.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간이 베푸는 선물이나 적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인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수아르족 인디오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터득할 수 있었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시각일 수도 있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노인은 느닷없이 화가 난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강물에 던져버렸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금속성의 짐승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먼저 그는 한 음절 한 음절을 음식 맛보듯 음미한 뒤에 그것들을 모아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고 역시 그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끝까지 헤매는 곳이 밀림이라고요. 금말의 양키는 짐승의 어린 새끼들 쏴 죽였고 어쩌면 수놈까지 쏴 죽였는지도 몰랐다.
그러자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하지만 암살캥이의 복수는 본능이라고 보기에 지나치리 많지 대담했다. 그 빌어먹을 양키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망쳐놓고 만 거야. 죽은 짐승의 털을 어루만지던 노인은 자신이 입은 상처의 고통을 잊은 채 명예롭지 못한 그 싸움에서 어느 쪽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든 빠듯한 생활에 넘쳐난 게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아내 돌로레스 엔카르나시온 델 산티시모 사크라멘토 에스투피나 모타발로의 마음을 부글부글게 만든 사람들의 험담이었다. 하늘에는 당나귀 배처럼 불룩한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고 밀림을 휩싸고 도는 끈끈하고 칙칙한 공기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작할게요. 백인 사냥꾼, 금탐사자. 침입한 개발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도살하고 정글의 야생 동물들과 그 토착민인 수아르 인디언들의 고대 생활 방식을 파괴함으로써 무성한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다. 에리딜리오의 딴 마을에 있는 그의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그 파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40년 동안 정글과 그 주변에서 살아온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프로아니오이다. 에리딜리오는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시장과 소수의 정착민을 제외하고는 그 마을을 외부인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하지만 1년에 2번 치과의사가 이를 뽑고 클리를 제공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온다. 이제 노인이 된 안토니오는 아내가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입양된 가족인 수아르인 디언을 잃은 후 남겨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읽는다. 그 마을은 토박이 아내를 때리고 개인적인 맥주 공급을 관리하며 쉬지 않고 땀을 흘리는 뚱뚱한 시장에 의해 통치된다. 현지인들은 그를 슬림 두컵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세금을 올리고 정착민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공공연히 그를 경멸한다. 어느 날 카누 한 척이 부두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백인 침략자들에게 사용되는 유머인 죽은 그린고를 가지고 온다. 시장은 수아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의 총으로 인디언 중 한 명의 머리를 가격한다. 소설 전반에 걸쳐 노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안토니오가 바로 그때 개입한다. 안토니오는 작은 크기의 오셀로트 가죽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종합한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오셀롯은 먹이를 찾으러 갔다. 백인은 어미 고양이에게 크고 끔찍한 슬픔을 불러일으키며 그녀의 아기들을 죽였다. 마을 사람들은 안토니오가 살인적인 고양이가 그들의 강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는 고양이가 슬픔 속에서 인간의 피를 맛봤기 때문에 사냥꾼과 탐험가를 추적해 죽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장은 안토니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한 탐험대를 이끌도록 설득한다. 안토니오는 수아르 인디언들과 조화를 이루며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야생 동물들뿐만 아니라 열대우림을 알고 존경했다. 그는 동료 백인들의 행동과 그들의 무지와 아마존의 파괴에 경악한다. 그들은 열대우림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제 아기 곰들의 무시무시한 죽음은 안토니오가 그를 매우 존경하는 동물과 맞서게 한다. 사냥하는 동안 시장은 땅을 파괴한 그린고와 정착민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탐험대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굴욕을 당한다. 체면을 위해 그는 안토니오와 다른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오셀롯을 상대로 혼자 싸우라고 주장한다. 안토니오가 이 아름다운 고양이와 마주치기 전날 밤 그는 노란 눈이 다른 동물들의 모양을 하고 그를 천천히 죽이는 꿈을 꾼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오슬로와 질질 끄는 전투를 벌였고 안토니오는 그녀와 그녀의 짝을 총으로 쏴 죽인다. 약탈하는 백인들과 그들이 신성한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시하는 것에 넌덜이 가난 안토니오는 백인의 파괴 도구인 총을 강에 던져넣고 아마존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민 모든 사람들을 저주한다. 이 웅장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안토니오는 마을로 돌아가 혼자가 되어 그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다. 그러한 책들은 그가 약탈당한 세계에서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 있는 인간의 만행, 그의 시련, 그리고 그가 차지하는 애매한 공간에 대해 읽도록 도와준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루이스 스풀베타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잘 보셨는지요? 꼭 책으로 완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곧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